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군산위기 상황에 책임을 느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지역 주민들이 정부 지원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시민펀드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고 수익을 나누기로 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성매매 특별법 제정에 선도적 역할을 해온 전북 여성단체연합이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겠고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0일 군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군산 경제위기 상황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대통령이 군산에 보인 애정 그리고 군산에 대한 걱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대통령과 한자리에 있었던 지역 경제인들은 기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지난 30일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이 끝나고 지역 경제인들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침체된 전북 경제, 특히 군산 지역 경제 상황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기업의 문제라 어쩔 수는 없지만 최근 조선업 경기가 되살아나고 있다며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인 사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어디까지 관여해서 대하는가에 대한 한계는 있지만 해결책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군산 지역 경제의 책임과 지원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월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조선소에 이어 GM 군산공장 폐쇄로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군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협력업체들까지 이어질 고용의 감소는 군산시와 전북도 차원에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군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문 대통령의 생각과 의지를 접한 지역 경제인들은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창출돼서 고용이 조금씩이라도 회복돼야만이 지역 경제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희망을 한번 또 가져봅니다. 취임 초인 지난해 5월 바다의 날 행사에서도 새만금을 찾아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의 애정과 관심이 이제는 개개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지원으로 이어지기를 군산 시민과 도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송하진 지사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 공항 등 현안 추진에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힘을 실어줬다고 밝히며 공항 건설과 새만금 재생에너지 문제가 잘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송하진 지사는 무엇보다 새만금 공항 추진에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송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공항이 8부 능선에 올라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임종석 비서실장 등이 함께 참석한 자리에서 대통령과 교감을 나눴으며 특히 국토부 장관과 협력을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물꼬를 터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공항 문제는 가능성의 길을 뚫었고 그 입구에 우리는 와 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계획이 기대와 함께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사업이 현 정권 출범 이전인 지난해 초부터 추진돼 지자체와 충분히 논의됐다며 졸속 추진이라는 지적은 오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또 주민 의사를 묻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는 사업 추진 절차에 비추어 잘못된 지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비전을 발표할 때까지는 공청회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집행 과정에 당연히 의견 수렴과 공청회 과정 등이 새만금에서 밝힌 재생에너지와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올 연말 확정되는 예산과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통해 드러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정부가 새만금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지난 30일 발표했죠. 이 계획대로 단지가 만들어지더라도 대기업들 잔치가 될 것이란 우려도 있었는데요. 군산시가 어제 시민펀드를 조성해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대한 최초이자 구체적인 시민 참여 방침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몽진 기자입니다.
군산시가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에 수상 태양광 발전소를 시민 참여형으로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에 20분의 1 규모인 200메가와트급의 수상 태양광 발전소를 새만금 4호 방조제 내측 공항 인근에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3천억 원가량의 자금이 필요한데 시민 한 사람당 1억 원의 투자를 받아 충당하고 수익을 공유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들이 팔아야 되는 위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시민 투자가 가장 가능하고 안전성이 있고. 새만금 내수면 100만 평 면적의 발전소가 가동되면 1억 원을 투자한 시민은 향후 20년간 매달 100만 원 이상을 연금과 같이 받을 수 있다는 게 군산시의 예측입니다. 군산시는 새만금 개발청 농림축산식품부와 공유수면 사용 협의를 연말까지 마무리 짓고 내년 초에는 펀드 조성에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시민 참여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사업 성사는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전주시가 팔복동 폐기물 처리 시설 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어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을 만나 주거지역 인근의 폐기물 처리 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폐고무료 등으로 만들어진 고형연료 사용, 제조 시설은 전국에 281곳으로 주거지역과 가까운 곳은 16곳에 이릅니다. 노동자 처우가 전보다 나아졌다지만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통신사 협력업체 설치기사들이 대표적인데요. 법정 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데다 하소연할 것도 마땅치 않다고 합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위험한 전봇대 위에서 통신선을 관리해야 하는 대기업 협력업체 소속 설치기사. 매번 위험에 노출돼 있는 데다 폭염과 혹한을 가리지 않는 고된 작업에 성한대가 없습니다. 이들이 더 힘든 건 정해진 임금조차 제때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정한 노임 단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일당을 받고 있지만 참는 것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요구해도 되돌아오는 건 사측의 압박과 회유뿐이었습니다. 임금을 10,000원 올려줄 테니까 어떤 걸로 해주면 안 되겠냐 이런 식으로 했고, 근데 회사에서는 답변은 없고 그냥 어떻게 좀 안 줬으면 하는 그런 눈치죠. 법정 휴일이나 유급 휴일에 받아야 하는 수당도 이들에겐 남의 얘기일 뿐입니다. 직업 특성상 대기해야 하는 날이 많지만 업무 시간으로 인정받기도 힘듭니다. 몇십 년 전부터 그 해온 관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 저희는 별 생각을 안 하고 못 받고 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화가 많이 난 상태입니다. 통신사 본사와 협력업체는 설치기사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장 요원만 있는 게 아니고 사무실 요원도 상당히 있어요. 그런 관리들도 해야 되고 그 돈을 다 주고는 작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협력업체 노조는 임금 체불에 항의해 지난 7월 노동당국에 진정을 넣었지만 석 달이 지난 지금까지 별다른 대답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성매매 여성들이 감금된 채 숨진 군산 계복동 화재 사건. 성폭력범을 살해하고 짐승을 죽였다고 법정에서 외친 남원 김부남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성폭력과 성매매 특별법 제정의 계기가 된 사건들인데요. 이처럼 여성들이 짓밟히고 소외받던 곳마다 여성들에게 든든한 힘이 됐던 전북 여성단체연합이 어제로 30년을 맞았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지난 2000년과 2002년도에 군산 대명동과 계복동에서 잇따라 발생한 성매매 여성 집결지 화재 참사. 3.3제곱미터가 조금 넘는 쪽방에 감금돼 성매매를 하던 여성 19명이 화재로 목숨을 잃었고 성매매의 심각성과 우리 사회 여성 인권의 수준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곧이어 성매매 근절 움직임이 시작돼 전국적으로 번져갔고 그 중심에는 전북 여성단체들이 있었습니다. 매일 성매매 근절 집회를 열고 백서를 제작하는 등 투쟁과 사회운동으로 2004년 성매매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나 지역 시민들의 관심, 그리고 언론의 관심, 또 그 언론의 관심으로 인해서 다양한 의원들의 관심을 통해서 법제화가 되고
지난 1991년 남원에서 30대 여성이 9살 때 자신을 성폭행한 이웃 남성을 살해한 이른바 김부남 사건이 일어납니다. 김부남 씨는 법정에서 사람이 아닌 짐승을 죽였다는 최후 진술로 아동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발시켰습니다. 한 여성이 저지른 살인 사건으로 묻힐 뻔한 이 사건을 사회적으로 환기시키고 결국 1994년 성폭력 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진 것도 전북의 여성운동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특히나 여성운동 안에서는 워낙 취약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여성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연대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정말로 중요한. 도내 9개의 회원단체가 속한 전북 여성단체연합은 87 6월 항쟁 이후인 지난 1988년 전북 민주여성회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여성 인권과 호주제 폐지, 여성 정치 참여 확대, 미투운동 등 성차별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각의 어떤 여성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과 정부의 정책과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소외되고 차별받던 여성들의 손을 잡아준 전북의 여성운동. 이제는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하는 진정한 성평등 세상이 오길 바라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도내에서 농기계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농기계 교통사고는 116건으로 31명이 숨지고 146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기계 교통사고는 자동차 운전자들이 과속하거나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 연시를 대비해 이번 달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도내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계속 줄고 있는 추세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재범률이 44%에 이르는 만큼 단속을 강화해야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테크노파크와 익산시가 주최하는 호남권 3D 프린팅 산업대전이 개막했습니다. 완주군이 지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나섭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호남권 3D 프린팅 산업대전이 익산시 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개막해 사흘간 열립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익산지서와 함께하는 이번 산업대전은 호남권 3D 프린팅 산업 육성과 익산을 융복합 산업의 메카로 성장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3D 프린팅 제조업체의 경험을 공유하는 토크 콘서트와 제품 전시, 창업 상담,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완주군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시스템이 내년부터 본격 가동될 전망입니다. 완주군은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지역 농산물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했으며 생산, 소비 등 모든 분야를 통합 관리하는 푸드플랜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는 15일에는 경제적 형편 등을 이유로 먹거리를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방향으로 완주군 먹거리 헌장도 선포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 발생에 대비한 가상 방역 훈련이 김제에서 실시됐습니다. 축산 농가 등 200여 명은 신고에서부터 이동 통제, 살처분 등 종식 단계까지의 상황별 대응을 참관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지적된 미비점이나 보완점을 개선해 AI 발생 시 사전 차단 방역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인명사고 예방과 농약 오남용 방지를 위해 농약 안전 보관함이 확대 보급됩니다. 경읍시는 생명사랑 녹색마을로 지정된 감곡면 3개 마을에 사용 중인 농약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보관함을 제공하고 마을 주민들의 농약 사용 실태 등을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경읍시는 농약 접근이 쉬운 농업인 비중이 높은 만큼 농약 보관함 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전북의 수소차 산업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미래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전기차 외 수소차 산업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전북 자동차 산업의 장점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충전소부터 차량 생산과 보급을 위한 사업을 산업부와 협의해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식회사 광림은 어제 전라북도 자동차 융합기술원과 특장차 분야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광림 측은 글로벌 특장차 시장 규모가 현재 36조 원에 이를 정도로 커진 만큼 이번 업무 협약을 토대로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치단체 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법제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김광수 의원은 어제 국회 토론회에서 자치단체 지방공기업과 출연기관장 등의 능력과 자질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법제화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전라북도를 비롯한 시도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거나 시행하고 있지만 근거법이 없다는 이유로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며 입법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제20회 대한민국 디자인 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 부문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전주시는 천마중길, 팔복예술공장 등 사람, 생태, 문화가 어우러지는 도시공간을 가꿔나간 점을 높이 인정받아 지난 2011년에 이어 두 번째로 수상했습니다. 내년 전북 도민체육대회 개최지인 고창군이 도민체전 상징물을 확정했습니다. 고창군은 내년 도민체전 슬로건으로 한반도 첫 수도, 고창에서 웅비하는 천년 전북으로 정하고 포스터에는 선수들의 활기찬 모습에 고창 읍성 등의 지역 문화 자원을 배경에 담았습니다. 제56회 전북 도민체전은 내년 5월 10일부터 사흘간 고창군에서 개최됩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다양한 장르와 지역 콘텐츠를 결합한 김원중 달거리 공연이 오늘 전주 덕진예술회관에서 펼쳐집니다. 문화공간 이룸의 첫 기획 공연이 내일 러시아 울리부쉐바 민족 오케스트라 초청으로 마련됩니다. 연극 준마들의 브런치가 오늘 익산 송리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됩니다. 피아니스트 이봉기와 함께하는 새만금 국제 피아노 음악회가 올해 한국소리문화의 전당과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각각 진행됩니다. 박한기 개인전 자연에 물들다가 오늘부터 전국예술회관에서 전시됩니다. 청암산 구슬무의 전국 등산대회가 내일 군산 호수 제방과 청암산 일원에서 열립니다. 한국애견연맹은 내일부터 이틀간 익산 공설운동장 보조구장에서 익산 FCI 국제도그쇼를 개최합니다. 미당 서정주를 기리는 미당 문학제가 오늘부터 사흘간 고창 미당시 문학관에서 열립니다. 완주군은 오늘 상례 책마을에서 예술품 경매 중개 브랜드인 동아옥션과 함께 기획 경매 행사를 진행합니다. 한국아동청소년안전교육협회 전국본부에서는 아동청소년 안전문화 페스티벌에 참가할 유아, 초중고 학생을 접수받습니다. (11월 2일) 금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지역별 오늘 최고 기온입니다. 전주 18도, 김제 17도, 동북권은 무주 17도, 진안 16도, 서해안권은 군산 17도, 부안 18도 등 어제보다 4도가량 올라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1m로 잔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 MBC 뉴스 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